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막말을 일삼는 수원정의 김준혁 후보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혁이라는 그 후보자는 정상적인 역사를 공부하고 연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이 말하지 않는 비밀을 이야기한 듯이 그것이 그 비밀을 자기 혼자 발굴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정의감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찌라시로 공부한 김준혁에게 찌라시로서 답을 한다, 이런 제목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대위 서울,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게 찌라시예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한 단어 혹은 한 부분, 밝혀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소설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생각이 아니라 그동안의 역사의 이면 혹은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들을 소설로 복구한 역사를 읽은 기억을, 저도 김준혁을 비판하는 하나의 자료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 군국주의는 결국 미국의 참전과 원자폭탄으로 나라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연합국의 대표인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일본을 점령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기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남의 나라를 침범하고 이랬던 일본은 그 연합국에게 물론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했겠지만은 아무런 그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았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전쟁 배상금이라든가 혹은 전범들을 처벌받았지만, 그런데 우리나라는 통째로 참전국인 미국과 소련에 이 김준혁이가 말한 대로 또다시 식민지가 되어버렸어요. 그 왜 그렇게 됐느냐? 오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찌라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의 정설이 아닙니다. 왜 그래 됐느냐? 일본 사람들은 군국주의가 쉽게 말하면 막부가 망하고 새로운 근대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일찍부터 수교와 무역 거래가 있었던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이렇게 네덜란드 사람들이 가마를 타고 지나가면은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오랑캐 혹은 서양의 못된 것들이 어떻게 이런 나 앞에서 가마를 타고 지나가느냐, 내 앞에서는 걸어서 다녀야지 하면서 그 일본 칼을 휘두르면서 폭력을 행사한 아주 무도하고 용감한 민족들이었다는 그런 찌라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삿바, 훈도시라고 하는 그런 천으로 아랫도리를 가르고 그 위에 옷도 입지 않고 칼만 차고 돌아다니는
그런 야만적인 모습으로 미군이 진주했는데도 그 정신으로 너희들은 나를 지배할 수 없고 내 앞에서는 가마도 탈 수 없다는 그런 정신으로 미군들이 홀로 지역을 지나가면은 칼질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군이 벌벌벌벌 기고 이것들을 어떻게 통치할까 혀를 내밀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인류학자인 미국 학자에게 일본에 대한 어떤 정서와 문화를 연구해 달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낸 책이 지금도 유명한 국화와 칼이라는 책 아니었습니까? 그때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본 동경여대의 여대생들이 핵을 맞고 부서지고 미국에 의해서 점령이 된 일본의 그 폐허를 재건설하기 위해서 그 여대생들이 우리가 나서야 된다 하면서 몸빼를 입고 전후 복구에 뛰어들어서 흙을 나르고 돌짐을 치고 복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에 진주한 연합국 적미군 사령부 앞의 주점 유흥가에 그곳에 취직을 하여서 술 시중을 들면서 일본을 복구하기 위한 모든 것을 정보를 수집한다. 그들과 사귀면서 어떤 그 외화벌이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의 교훈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본은 훌륭하고 식민지에서 갓 해방된 한국에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미군에 대해서 말도 통하고 조금 미국적인 수준으로 조금 교양이 있는 배운 우리가 시골의 무지랭이보다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낭랑클럽을 만들고 또 그것으로서 그들과 교제를 해서 정보를 빼낸다든가 혹은 그들을 통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이랬던 일들은 어떻게 흉을 보고 희롱거리로 만들고 있습니까? 똑같은 역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말이야 위안부로 만들고 어떻게 그런 처참한 역사적 해석을 합니까? 그러니까 역사라 하는 것은 물론 자기 나름으로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지만은 그 기준은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그 친일파예요. 김준혁은 어떤 의미에서 보고 물론 김준혁이가 이런 말을 안 했지만은 이 이화여대생들의 낭랑클럽을 희롱할 적에는 그런 역사적인 편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패전국인 일본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찌라시에서도 돌고 있고 자기가 그런 말을 할 정도라면은 비교학적으로 일본에 대한 글도 읽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조금 연장을 해보면은 김준혁은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과거 문제가 아니고 현재만으로도 국민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을 하고 있고 또 밥을 배불리 먹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후진국의 체제를 만드는 김일성, 김정일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 민주화 세력 혹은 공산 좌파들이 민주화 운동 그리고 공산 좌파 민주당에 복무했다는 경력으로 북한의 백두혈통화하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즉 남북한이 내통을 해서 정권을 뒤엎어서 남북한이 통합이 되면은 그 통합의 공로로서 민주화 운동 세력 그리고 공산좌파 민주당에 복무했다는 것으로서 혁명혈통으로 귀족화하려 한다는 그런 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부분을 전체로 엎어버리려 하고 영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부분 부정을 전체 부정으로 만드는 해석의 오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김준혁으로 대표되는 이런 음모를 완전히 성립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민주당과 공산좌파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 정신과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애국가에 나오는 말처럼 또다시 하늘은 한국을 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유우파들이 반드시 제가 볼 때는 큰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나 간신히 이기게 되면은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들의 또다시 속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완성을 해서 그들을 완전히 쓸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내일 투표장에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구국의 의식으로서 반전라도 전선을 형성하여서 호남 향후에 대항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국심을 김준혁이라는 악마, 이재명이라는 잡범들에게 이 나라를 구해내야 된다 하는 의혈심을 반드시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김준혁이 시도하고 있는 이런 기회주의자들, 그 세력들이 민주당에 곳곳이 박혀 있습니다. 이번에 성공하면은 백두혈통으로서 족보에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귀족으로 살 수 있을 거라 하는 자만심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압도적인 힘으로 압도적인 선거로서 몰아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더욱 분발하시고 의혈심을 발휘해서 꼭 내일 선거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이 현대가 어떻게 부분에 의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민주화 운동이 민주화 지도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쉽게 말하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말하면 넥타이 부대들의 동의가 없이는 어떻게 그 민주화 운동이 성공을 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건국과 정부 수립 그리고 경제 발전과 민주화가 어떻게 그런 몇 가지의 오류 있는 혹은 역사의 그늘에 숨겨서
역사의 그늘에 가려져 밝혀지지 않는 것을 그들의 소설로서 이 나라의 찬란한 현대사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공산좌파 민주당에 복무한다는 그런 망상, 그리고 이 사회를 우리들이 만들었다는 민주화 세력들의 오만함은 국민들을 깔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훌륭한 현대사를 만들었던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들의 공을 가르친 민주화 세력들에게 엄정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유튜브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